자, 문제들 풀어봤나요? 그러면 잠시 문제 푸는 것은 뒤로 미루고 5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51페이지. 여러분들 유인물 5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압력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죠? 압력. 그래서 지금 압력, 대기압, 온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기초를 가지고 이어서 농도 개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 뭐냐?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걸 단위를 보면 힘은 뉴턴이죠. 그죠? 뉴턴이고 면적의 기본 단위는 미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단위로 붙였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같은 단위죠. 그죠? 같은 단위 개념이죠. 그러면 이 압력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기체 부피, 공기 중에 기체 부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벤젠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될 것이냐. 이것은 대기의 온도, 압력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PV = nRT에서 이 온도와 압력 조건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압력 조건이 바뀔 때 공기의 부피가 바뀌기 때문에 압력을 하나는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압력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공학도가 뭐 여러 가지 무슨 환기 시스템을 설계한다거나 이럴 때도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복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압력을 먼저 한번 이해해보면, 대기 압력을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리 지구 위에 대기층이 있죠. 그죠? 대기층은 약 지구상으로부터 한 30km 위까지 이제 뻗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농도는 얇아지지만, 이것이 누르고 있어요. 그죠? 지구 중력, 가속도, 지구가 작용하는 중력장에서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어차피 공기도 매스가 있으니까 누르고 있어요. 이것이 대기 압력입니다. 그죠? 대기 압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우리가 이것을 얼마만큼 누르느냐는 것은 사실 지구 중력장에 누르는 힘, 이것은 힘, F는 ma. 근데 지구 중력장에 작용하는 mg니까, 이 매스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잴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울만 있으면 잴 수 있어요, 사실은. 저울만 있으면 잴 수가 있는데, 저울 가지고 재는데, 저울 양팔 저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팔 저울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물체의 그 매스, 무게가 얼마냐? 그걸 재려면, 알고 있는 분동, 이게 1kg짜리다. 예를 들어서. 1kg으로 딱 맞추면 이게 1k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양쪽의 수평을 유지하면. 공기가 여기 위에 있어요. 공기가 위로 있어요. 그죠? 공기가. 여기도 공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양팔저울을 놓으면 공기 무게를 양쪽으로 똑같이 있으니까 수평을 유지하겠죠. 그죠? 공기가 있으면. 그런데 공기를 없애버리면 이쪽 공기가 없으면 이 공기 무게만 잴 수 있을 거죠. 그죠? 여기다가 공기는 완전히 없고 공기가 다 있는데 요 위로만 없게 하고 여기다 분동을 올려놓으면 아마 이 위에 있는 공기의 무게를 잴 수가 있을 겁니다. 잴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공기를 제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실험한 것이 바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물 저울을 씁니다. 물. 이거 좀 크게 그려볼까요? 네, 이런 데다가 여기다 물을 넣어놨어요. 액체인 물을 넣어놓으면 양쪽이 똑같죠, 그죠? 물의 기둥의 높이는 양쪽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고 봤냐면 이쪽에서 누르는 압력, 이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어요. 즉 공기가 누르고 있죠, 그죠? 공기가 누르는 압력, 이것이 대기 압력입니다. 만약에 압력이 달라지면 물 기둥의 높이가 달라지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대기압보다 조금 더 센 힘으로 공기를 불어넣는다. 그럼 이건 내려가고 올라갈 겁니다, 그죠?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누르는 만큼 올라갑니다. 그죠? 이쪽에서 압력을 가한 만큼 올라가죠. 그죠? 힘을 준 만큼. 그래서 공기가 누르는 힘을, 그럼 공기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는데, 공기가 누르는 힘을 어떻게 측정했냐면, 여기에 대기압은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여기 공기가 하나도 없다. 진공이다. 예를 들어서. 공기를 싹 뺐다. 그러면 이 물기둥이 올라갈 거다.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여기서 누르는 만큼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 가지고 여기서 누르는 힘을 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잴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올라가요. 진공을 만들어놨더니.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건물 3층 높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건물 3층 높이면 약 10m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한 거죠. 어디 봤죠, 그죠? 여러분들 어디 봤죠, 그죠? 이 10m 정도 너무 높으니까 아주 무거운 액체가 뭐냐면 수은이에요, 그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액체 상물질 중에서 가장 밀도가 큰 것이 수은입니다. 수은을 넣어놨더니 76cm 정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잠깐 볼까요? 유인물 51페이지를 보면, 51페이지 표 4-1. 거기 보면 스탠다드 atmospheric pressure. 표준 대기압이 있어요. 그죠? 해수면 표면에서 측정한 대기압. 거기서 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번째 줄을 한번 그어보면 760mmHg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760mmHg 760mm라는 것은 76cm를 얘기하죠. 그죠? 76cm 얘기합니다. 수온으로 76cm가 올라갔다. 그런 뜻이죠. 그죠? 들어봤죠?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이게 뭐라고 되냐면 같은 겁니다. 이게 1기압이다. 1atmsphere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1기압. 맨 밑에 있을 겁니다. 1.0 atmosphere. 이걸 1기압이라고 이제 정했어요. 표준을 정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표 4-1에 나타나 있는 것이 전부 똑같은 건데, 밑에서 한 세 번째 줄을 볼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406.14 인치 H2O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물 기둥으로 보면, 물은 밀도가 1 정도 되죠. 그죠? 이걸로 보면 406인치 정도 올라간다. 이거 한번 저 센티미터로 바꿔보죠. 406.14 인치는 2.54 센티미터. 1인치가 2.54 센티미터죠. 그죠? 그러니까 인치 없어지고 구해보면 1031인가요? 예, 1031. 저 계산해보니까 6cm H2O가 나오는 거죠. 이런 계산도 여러분들 눌러보세요. 이런 계산도 반드시 여러분 계산기 가지고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누르는 과정에서 단위 환산, 그 다음에 이런 뭐 1인치가 몇 cm였던가, 그 다음에 뭐 1기압이 몇 인치 정도 되나, 수주로 볼 때, 물기둥, 수주, 그죠? 물기둥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센티미터로는 얼마 정도 되나, 이런 것이 그냥 저절로 이제 익숙해져서 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눌러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죠? 이걸 메타로 바꾸면 센티미터니까 10.3 메타 정도 되죠, 그죠? H2O. 이렇게 됩니다. 표 4-1로 다시 넘어와서 메뉴 한번 보세요. 메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1325 곱하기 12.5승 파스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파스칼. 이 파스칼로 보면 1.01325 곱하기 12.5승 뉴턴 퍼 메타 제곱, 즉 파스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같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같나요? 여기를 잠깐 보실까요? 한번 그걸 갖다가 변환하는 걸 한번 보면 P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얘기했고, 이걸 갖다 우리 단위로 한번 보면, 좀 풀어서 보면, 이거는, F는 MA죠, 그죠? MA. 근데,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mg, 나누기 A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이 힘, 매스가 뭘 얘기하냐면, 공기의 높이 있는 그 단위 면적당 공기의 전체 매스, 또는 공기의 매스를 아까 우리가 뭘로 봤냐면 수주로 환산해봤죠, 그죠? 물기둥으로, 좀 무거운 걸로. 물기둥으로 하면 이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은 같으면 이 정도 조금 올라갔죠, 그죠? 76cm. 물기둥은 이 정도 올라가고, 대기는 저 위에 30km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매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걸로 환산할 수 있죠, 그죠? 물 같으면, 그죠? 물기둥 같으면 밀도, 이 매스를 구하려면, 그죠? 이 물의 매스가 얼마냐? 이것은 밀도 곱하기 부피 하면 돼요, 그죠? 볼륨. 그럼 매스가 나와요, 그죠? 밀도 곱하기 볼륨을 어떻게 구하냐면 밑면적, 그죠? 그때 밑면적 곱하기 이 수주의 높이 하면 부피가 나오죠, 그죠? 밑면적 곱하기 높이. 그러면 매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rho A, H를 갖다 저기다 넣으면, 저 위식에다 한번 집어넣어보죠. 여기다가 넣으면 M은 rho A, H, 그리고 G 중력가속도 남아있고, 그때 단위 면적이 나올 겁니다. 그죠? 단위 면적 없어지면 바로 rho G, H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죠? 이건 물질의 기둥을 나타내는 그 물질이 뭐냐? 물질의 특성이죠. 그죠? 물질의 밀도라는 것은 물 같으면 물의 밀도. G는 중력가속도니까 상수죠. 그죠? 그러니까 rho와 G는 정해진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H만 표시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물질이 뭐다, 그렇게만 표시하면 됩니다. 즉, 물 같으면 10.31 높이, 미터. 그리고 이것이 뭐였다? 물. 그러면 물의 밀도와 뭐 중력가속도는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환산해보죠. 이걸 가지고 한번 표현해보면 10.31 미터 곱하기 로 GH가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로, 밀도. 물의 밀도는 1kg per 리터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미터 단위를 쓰니까 이게 미터로 한번 바꿔보면 물의 밀도를 갖다 바꿔보면 1000kg per 킬로그램 쓸까요? 킬로그램 per 큐빅 메타. 그렇죠, 그죠? 곱하기 G 9.8. G만 해줘보세요. 여러분들 계산기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눌러서 이것이 단위 정리하면 9.8 메타퍼세크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나올 겁니다. 정리해보세요. 그죠? 해보면 여러분들 표 4-1, 방금 본 표 4-1 맨 위에 있는 1.01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나오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압력 같은 거 이해할 때 많이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압력, 자동차 타이어의 압력, 얼마예요? 보통 우리 중형 차량의 경우 자동차 타이어 압력 한번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그럼 30 psi 정도 됩니다. psi, 여러분들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대기압이 얼마예요? 14.7 psi죠, 그죠? p, 파운드 per 스퀘어 인치입니다. 즉, 파운드 per 스퀘어 인치. 영리공학 단위에서 쓰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죠? 단위 환산만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 4-1에 있는 압력 단위를 다 기본적으로 외워두는데, 맨 처음에 있는 줄, 1.013에 곱하기 10의 5승 뉴턴 알아두시고, 네 번째 줄, 760mm H2O.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기둥으로 표현하는, 아까 밑에 네 번째 있는 406.14. 그걸 바꿨었는데, 인치 H2를 바꿨었는데, 1031 cm H2.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1 atmosphere.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있는, 밑에 세 번째 줄에 있는 14.7 psi. 그것도 일기압이 그 정도 된다 하는 압력을 공학도로서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니까, 이 공정환경공학뿐만 아니라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런 것은 외워두시는 것이, 또는 감을 잡아두는 것이 좋겠다. 적어도 그런 게 확실하게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은 알아두기 바랍니다. 온도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